청와대는 오늘 아침까지 서비스 발전 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같은 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즉 오늘 9일인 오늘까지 이걸 처리해달라. 뭐 청와대도 안 할 줄 알 겁니다. 그래도 그냥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야당은 집안 싸움이 나서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이 해달라는 경제 활성화 법안이나 노동 관련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게 되면 반대 계파에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몰라서, 즉 선명하지 못하다, 여당이나 청와대와 빗거랬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더 못하는 상황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관심은 거기 가 있어요. 국회는 자기들 월급 주는 데인데도 직업이 국회의원인지 거기서 월급이 나오는지 도 모르고, 오늘 아마 국회는 야당 의원들이 거의 동원하지도 않은 채 거지부지 끝나버릴 겁니다. 그리고 또 임시국회를 잡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꼴이 안 되게 생긴 게, 모든 국회 법안 통과라든지 이런 일정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금 당 내부의 싸움에 있어서 비주류의 수장급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친노는 문재인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대표와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조차도 같이 하지 않고 마주치기를 지금 기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야당 내부가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 국회에 법안 통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안 그러면 일정을 지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뭐 야당 내부에 나 있는 집안 싸움이 어떠한 이 법안 통과나 국회의 일정의 정상적인 원활한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제 관훈 토론에서 대결을 하자 하면 끝까지 하겠다. 안철수 의원에게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시기도 아니다. 그러면서 가려면 가든지 탈당하려면 하라라는 단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주류에 대해서 분열이나 넌더리 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냥 혐오감을 내비쳤는데요. 전당대회에서 경쟁으로 끝을 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결탄코 받아들일 수 없고, 똘똘 뭉쳐도 이길까 말까 한데 대결하고 분열하는 그런 행태의 전당대회를 할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 내부의 어떤 이런 현재의 분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애초에 제 의견이 맞아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것이요, 자, 상당히 뿌리가 깊은 문제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에 대선 후보를 당시로서는 천정배 의원 혼자서 지지하던 노무현 후보 측이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습니다. 호남도 아니고 동교동 정서도 아닌 마이너 중에 마이너가 어느 날 갑자기 후보가 됐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당시 노무현 후보의 개인적 역량이 전부였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당시에 영남 후보를 내세워서 대선에서 이겨보자고 생각을 하던 김대중 대통령 체제의 지원이 배후에 있었을 거다. 그래서 광주에서 노무현 후보가 예상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극적인 승리를 하면서부터 사실상으로 경선은 노무현 쪽으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하나갑 씨가 1등했고 울산에서는 이인재 씨가 1등했는데 광주 가면서 노무현 씨가 1등으로 등장하면서 모든 사태가 그 이후로는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 진영의 수사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무현 씨가 그 당시에 오픈 프라이머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국민 경선 이런 행태를 띠면서 이전에 하던 이 한국의 전통적인 정당에서의 후보 선출 방식과는 좀 다른 행태가 도입되면서 대선 후보가 되었고,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된 뒤에도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부단협이 만들어지면서 후보 사퇴해라,
정몽준 후보하고 통합해라 해서 나중에 한 자릿수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정몽준 후보를 끌어들여가지고 단일화를 하면서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되고 난 이후에 기존에 자신을 좀 반대했던 사람이나 자신을 적극 지지했지만은 이 동교동 호남이라서 부담스러운 DJ계라서 부담스러운 사람과 차별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 특검에 나서면서 그 노무현 후보의 이념 성격으로 봐서 대북 송금 특검을 했다라는 것은 DJ계를 잘라내기 위한 권력투쟁 외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인도 나중에 김정일이하고 정상회담을 임기 말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양근이가 왔다 갔다 하고 김만복 씨가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노무현 후보가 대북 송금을 수사했다. 그것은 DJ 동교동을 치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을 만들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기고 탈당해버렸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친노들 세력을 굉장히 넓혔습니다. 한 명 있던 친노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수십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04년 총선을 열린우리당 체제로 치르려고 했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계속 국회에 도발을 했고 탄핵이 걸려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와중에서 선거를 치렀고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대승했습니다마는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만들었던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후보를 정오하고 미워하면서 대부분 탈당해서 대통합민주신당인가 하는 이름으로 정동영 후보를 뽑아가지고 결국 대선 후보로 만드는데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정동영 씨를 지지한 게 아니라 이해찬 씨를 지지했죠. 여권에서 손학규 씨가 탈당해서 후보에 참가했고 자 그리고 아마 손학규 씨는 김대중 대통령 계열에서 지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명숙 유시민까지 출마를 시켰다가 두 사람은 사퇴시키면서 이해찬으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정동영이 후보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동영이 당선되기보다는 떨어지기를 바랬을 겁니다. 후보하고 청와대 사이가 그 당시에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야권에는 친노는 패족이라고 자처하면서 그 이후로 한 2, 3년 숨을 죽여 보냈습니다.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친노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야당이 이기면서부터 복지 운운하면서 결국 슬그머니 문재인 의원이 뭐 자신의 자서전을 운명이단가 하나 내면서 정치판에 들어오듯이 했고 친노는 밖에 있는 제야 조금 끌어들여가지고 무슨 시민개혁당인가 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보고 또 통합하자 해가 당시 손학규 체제가 민주당의 대표로 있었습니다. 또 멍청하게 통합시켜 줬습니다. 지금의 비주류는. 그래 통합되자마자 대표를 뽑는데 한명숙 씨가 2012년에 총선 직전에 대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대표가 되면서 친노들이 공천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지금 친노의 비례대표들 뭐 가끔씩 말로 사고 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운동권 골수 출신들 다 그때 들어왔습니다. 또 친노가 지역구 공천도 대거 자기신들 쪽으로 넣었고요. 이 반대 계파들을 공천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노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선에서 2012년 총선에서 졌으니까요. 그래 한명숙 씨 물러나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해찬 씨가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뭐 모바일 투표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현장에서 직접 대의원들 표를 더 얻은 손학규 씨가 또 떨어져 버렸습니다. 손학규 씨는 친노가 있는 한은 민주당이나 새정년 같은 그런 야당에서 영원히 후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시에 대선 후보 경선을 했던 김두관 씨조차도 친노죠. 지금 비노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친노는 이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어거지로. 그래가지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때 이제 밖에서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했죠. 그 또 안철수 하나 물먹이기 쉬웠습니다. 안철수 버티다가 사퇴했습니다.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하다가 결국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길 뻔하다가
졌습니다. 자, 그래서 비대위를 문희상 체제로 해서 한 다음에 김한길한테 한번 넘겨줬습니다. 김한길은 자신 체제로 끌어나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청 앞에 천막 당사를 쳐야 대표가 유지되는, 노숙을 해야 대표가 유지되는 그런 당이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벅차니까 또 뭡니까? 새정치 연합을 만들겠다는 안철수를 끌어들여서 공동대표 체제로 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지자체 선거 거의 비기고 근소하게 이겼다 이래 볼 수 있는데요. 야당이. 그 다음 7월달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진노가 나서서 끌어내라 버렸습니다. 대표들이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문희상 비대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 2월달에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의원이 둘이 경선이 붙었습니다. 당 대표 경선이요. 그런데 대표를 뽑는 경선 룰이 선거 직전에 또 바뀌니 안 바뀌니 시끄러웠습니다. 결국 박지원 의원이 당원 대의원 투표에서는 근소하게 이겼지만은 여론조사에서 또 져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차지했습니다. 직후 있었던 4월 재보선에서 참패했습니다. 10월달 재보선 별로 의미는 없지만 거기서 어쨌든 참패했습니다. 그래 보니 쫓겨날 지경이 되니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가고 혁신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20%를 물갈이하고 그 다음에 공직에 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하기 위한 즉 공천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위원회도 만들겠다. 컷오프하겠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에 가까운 안심번호 국민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비주류는 이번만큼은 더 이상 안 당하겠다. 근데 비주류도 머리가 나쁘기는 똑같아요. 번번이 당하면서도 항상 알려들었습니다. 이번만 안 당하겠다면서 혁신을 앞에 내걸고 낡은 진보를 청산하자, 부패를 척결하자면서 그거 다 진노 중에 문제가 있는 한명숙 씨라든지 이런 사람 이야기고 부패라는 거는 그 다음 혁신을 하자 말은 낡은 진보를 청산하자 말은 결국은 이 진노가 낡은 진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에는 당의 헤게모니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서 진노가 이번에는 빠져라는 겁니다. 즉 문재인 대표 물러나고 진노가 공천에서는 완전히 빠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혁신 전당대회를 1월달에 하자고 제안했지만 이거를 하려면 룰을 가지고 싸움하다가 아마 총선 전에 룰 합의가 안 된 채 끝날 겁니다. 지금 야당은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 즉 모바일이나 여론조사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진노가 승부를 뒤집기가 가능한 체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실제로 문재인 대표가 현행 룰로 대표 뽑자 하면 할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장군멍군하다가 이까지 왔는데요. 제가 쭉 야당의 지금 친노의 등장 배경과 그 이후에 권력 투쟁의 과정을 길게 설명한 이유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비주류와 진노는 이번 공천에서 서로 간에 몇 기씩으로 나누자고 진짜 공정을 하고 도장을 찍기 전에는 서로 믿기가 완전히 어려운 불신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야당의 형태는 결국은 상김시 이후에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이 등장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야권이 지금 어떤 정책 아젠다로서 국민에게 접근해야 되는가, 즉 국민의 경제와 민생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뭘 국민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도외시한 채 결국은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해서 총선에서 공천권과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직을 따내는데 몰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야당을 해도 좋으니까 지도부를 장악해서 공천하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는 우리가 되고, 대선 후보 되면 그 자체로 뭔가 짭짤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건이 뭔가를 크게 잘못해서 정권이 자기들한테 넘어오게 되면 결국 그것은 또 국가라는 권력을 장악해서 나눠 먹으면 되고, 지금 이 혁신을 하자면서 진노를 비판하는 비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주류가요, 뭔가 개혁적이고 새로운 정말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안들을 가지고 평소에 노력을 해오거나 이러지 않은 것은 지금 주류 친노와 똑같습니다. 다만 친노를 비판하기 위해서 혁신을 이야기할 뿐인 거죠. 꼭 투쟁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자신의 당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투쟁을 해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의 정당들도 피 터지게 싸웁니다. 뭐 영국의 노동당부터 프랑스 사회당, 또 영국의 보수당도 피 터지게 싸우고 독일의 기민당도 피 터지게 싸웁니다. 하지만 이런 정당은 가치를 가지고 싸웁니다. 미국의 민주당이나 미국의 공화당도요.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어떤 정치적 정점, 즉 의보를 갖다가 한국식으로 전 국민에게 도입하느냐 안 하냐는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 내부, 공화당 내부에 싸움이 벌어지고 이민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런 어떤 싸움들이 통해 가지고 결국은 다양한 컬러들을 가진 의원들이 당에서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대표 주자로 크면서 경선을 하고 또 국민들 그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열성 당원들은 그 중에 어떤 계파에 들어가서 보따리 싸고 다니면서 도와줍니다. 근데 이 한국의 정치 풍토는요, 친이 친박이든 친노 비노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보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싸움질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운 겁니다. 상김 이후에 카리스마가 사라지고 한마디로 백가쟁명의 시대가 됐는데 그것이 정책과 민생에 의한 백가쟁명이 아니라 권력 정치를 위한 권력의 눈이 먼 자들의 이 백가쟁명이 된 겁니다.